일장 피보다 깊은 상처. 늦은 오후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회의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리듬처럼 울려 퍼졌다. 박성재는 손끝으로 커피잔을 굴리며 시계를 바라봤다. 지은호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쪽이 묘하게 불편해졌다. 어쩌면 그는 지금 자신이 기다리는 이유를 스스로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들어왔다. 젖은 머리칼 사이로 떨어진 물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무렇지 않게 웃는 얼굴, 그러나 그 웃음 뒤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성재는 아무 말 없이 수건을 내밀었다. 그녀는 놀란 듯 그 수건을 받았다. 회의라더니 준비한 자료는 한 장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설명은 자주 끊겼다. 성재는 그 틈에서 무언가 달라진 공기를 느꼈다. 더 이상 그가 알고 있던 은호가 아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가자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요즘 이지혁 대표님이 자주 연락하죠. 그 한마디가 성재의 귓가를 스쳤다. 은호가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돌렸다. 시선을 피하는 순간 성재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그는 담담하게 웃었다. 그럼 그렇지. 그날 저녁 성재는 집무실에 혼자 남았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노트북 화면만이 희미하게 빛났다. 화면 속에는 이지혁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업무 파일, 일정표, 그리고 최근 프로젝트의 내부 메신저 기록.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입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절대 말하지 않으려 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름은 지강호. 예전엔 늘 장난을 치던 친구였지만 요즘은 통화 한 번이 버겁다.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강호는 다짜고짜 물었다. 너 아직 은호랑 같이 일해? 짧은 질문이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성재의 눈빛이 완전히 식었다. 그게 무슨 뜻이지? 그는 짧게 대답했고 강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여잔 이제 너보다 지역 쪽이야. 그건 나도 봤어. 통화가 끊기자 성재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번지고 어딘가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시작이군. 비는 밤새 그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평소라면 은호의 밝은 인사가 먼저 들렸을 시간인데 오늘은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커피 향만 공기를 메우고 있었다. 성재는 컴퓨터를 켜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바라보았다. 전날 밤의 통화가 여전히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강호의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렸다. 은호가 들어왔다. 전보다 더 말랐고 얼굴엔 피곤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모니터를 켜고 메일을 확인하는 척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성재는 말없이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비에 젖은 거리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비가 내리는 듯했다. 일 끝나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는 짧게 말했다. 은호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카페 구석자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성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게 저 피하는 거예요? 그 말에 성재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아무런 온기가 없었다. 내가 나를 피하고 있는 거겠지. 은호는 그제야 시선을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있었다. 본부장님, 우리 사이 이제 예전처럼은 안 되겠죠? 그 짧은 질문 하나에 성재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면 그때처럼 솔직해야지.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카페 안의 사람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성재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말했다. 요즘 지혁이랑 많이 가까워졌더라.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은호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단순한 업무 이상의 감정이 오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직접 확인하는 건 또 다른 상처였다. 성재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가 내 옆에 있을 때마다 나한테 들려오는 건 내 웃음소리뿐이었다. 나는 그게 제일 싫더라. 은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러나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그 한 걸음마다 성재의 심장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밖으로 나간 그녀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번졌다. 그리고 그 불빛 사이로 이지혁의 이름이 자꾸 떠올랐다. 그날 밤 박성재는 어두운 술집 구석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반쯤 비워진 병이 놓여 있었고 손끝은 계속 떨렸다. 휴대폰 화면에는 지은호의 이름이 번번이 떠올랐다. 그는 번호를 누르고 지웠다. 눌렀다가 또 지웠다. 결국 그는 잔을 기울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젠 끝이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낯익은 발소리와 함께 이지혁이 들어섰다. 셔츠 단추가 느슨했고 표정은 여유로웠다. 성재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뒤에는 오래된 불신이 숨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침묵이 흘렀다. 술잔이 부딪히며 울리는 소리만 남았다. 성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호랑 요즘 자주 만나지? 이지혁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프로젝트 때문이지. 그게 전부야.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언제부터 그렇게 능숙하게 남의 여자를 파트너라고 불렀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대신 잔을 들고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놓친 거니까 내가 잡은 거겠지. 이지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웃음 속에 경계가 섞였다. 성재는 시선을 내리며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런 사람 아니다. 사람을 너무 깊게 믿는 여자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 그 말에 이지혁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그 믿음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그러나 입가에 번진 미소는 여전히 여유로웠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성재가 일어났다. 이젠 내가 지켜라. 나 대신. 그는 그렇게 말하고 계산서를 내려놓았다. 이지혁은 막지 않았다. 대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키는 건 자신 있는데 빼앗는 건 더 자신 있지. 밖으로 나온 성재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강호의 이름이 떴다. 성재는 잠시 고민하다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들렸다. 얼굴에 다 써있네. 무슨 일 있었냐? 그는 짧게 대답했다. 별일 없어. 하지만 강호는 단호했다. 거짓말하지 마. 분노가 아니라 인정이겠지. 성재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 인정이다. 내가 졌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발이 하얗게 번지고 도시의 불빛이 흐려졌다. 그때 마음속에 단 하나의 생각이 남았다. 모든 게 지금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이장 거짓으로 세운 집.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지은호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커피가 있었지만 식은 지 오래였다. 유리창 밖으로는 출근길 사람들의 바쁜 걸음이 이어졌다. 그녀의 눈은 초점 없이 그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일도 감정도 그리고 사람도. 모든 게 얽혀 있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들어왔다. 말없이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둘 사이엔 인사도 없었다. 오랜 침묵이 둘 사이를 채웠다.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언제부터였을까? 이지혁은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조용히 답했다. 아마 그때부터였겠지. 내가 내 옆을 보지 않던 순간부터.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소리 속에서 지은호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굳어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다. 죄책감과 미련 그리고 아주 조금의 분노. 이지혁은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다. 눈빛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속에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고 동시에 붙잡고 싶지 않았다. 애매한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나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대화가 그 균열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만 같았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엔 박성재라는 이름이 떴다.
이지혁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은호의 눈이 그걸 봤다. 그 짧은 망설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없이 카페 문을 나서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지혁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커피잔 속에는 차가운 잔향만 남아 있었다. 밖으로 나온 지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어쩌면 이 모든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렇지만 그 시작이 행복한 건 아닐 것이다. 멀리서 누군가 다가왔다. 검은 코트를 입은 박성재였다. 그는 말없이 그녀 앞에 섰다. 그리고 짧게 웃었다. 이제부터 진짜 얘기를 하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불안이 깨어나고 있었다. 무너지는 건 관계일까 아니면 자신일까? 박성재는 오랜만에 보는 지은호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반가움보다 긴장이 더 짙었다. 그는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둘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다.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은호 후배, 이제 좀 말해볼까? 지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고 숨을 고르듯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이 되어버렸다. 성재는 조용히 이어 말했다. 나는 내가 나를 피하던 이유를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이제 와서 그런 말해서 뭐해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성재는 고개를 저었다. 지나간 일이면 좋겠지. 하지만 내 얼굴을 보면 아직도 그날이 떠올라. 그 말에 은호의 손끝이 굳었다. 그날 이지혁과 함께 일하던 현장의 기억이 떠올랐다. 서로의 시선이 교차하던 순간 성재의 표정이 무너졌던 그날의 공기. 그녀는 그 기억을 애써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성재가 그 길을 막았다. 후배, 나는 너한테 뭐라도 해명이라도 듣고 싶었어. 은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해명이라니요?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필요할 만큼의 관계였나요? 그 말에 성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가 잠시 멈칫했지만 금세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래. 결국 그게 내 대답이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문을 향해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문을 열기 직전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너한텐 후회라는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은 있나 보네. 그 말이 공기 중에 남았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커피잔을 쥐던 그 손이 이제는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 채 허공에 남았다. 밖으로 나간 성재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손가락이 핸들을 두드렸지만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지혁의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은호의 표정도 함께. 그는 결국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적었다가 지웠다.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거였다. 그는 엔진을 켰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이다. 저녁 무렵 회색빛 하늘 아래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무실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창가 쪽만 희미하게 조명이 켜져 있었다. 지은호는 모니터 불빛에 의지한 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커피잔 옆에는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화면에는 이지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다시 서류를 모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익숙했다. 이지혁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지은호가 조용히 물었다. 왜 왔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참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이제는 나도 솔직해지고 싶어서 왔다. 그 말에 그녀의 손이 멈췄다. 책상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커졌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솔직함이 이렇게 늦게 오는 줄 몰랐네요. 그는 잠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여유가 없었다. 나도 늦었다는 거 알아. 그래서 후회 중이다. 그 짧은 대화 뒤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또 다른 문이 열렸다. 이번엔 박성재였다.
그는 젖은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안으로 들어왔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둘을 번갈아 보던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이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바라봤다. 성재는 천천히 걸어와 이지혁 앞에 섰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제 솔직해질 차례는 너도 같겠지.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지은호는 두 사람 사이를 막으려 했지만 성재의 시선이 그녀를 붙잡았다. 후배, 넌 정말 몰랐어? 그 말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지혁은 한 발 다가섰다. 나는 숨기지 않았어. 하지만 너는 항상 감췄지. 그게 내가 진짜 나쁜 이유야. 성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이어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주먹을 쥐고 돌아섰다. 지은호는 그 순간 무너졌다. 책상 모서리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빗소리만 사무실을 채웠다. 성재는 문 앞에 서서 짧게 말했다. 그래, 이젠 다 알았으니까 됐다. 그 말이 끝나자 문이 닫혔다. 지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멈출 기미는 없었다. 이지혁이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겠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눈빛 속에서 모든 감정이 무너지고 있었다. 비는 계속 내렸다. 삼장 무너지는 이름들. 밤새 내리던 비가 멎고 도시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폭풍이 남아 있었다. 이지혁은 사무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에는 아무것도 켜져 있지 않았다. 단지 그 빈 화면 속에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창밖의 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그의 얼굴 절반을 비췄다. 손가락은 책상 위를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전날의 대화가 끝없이 반복됐다. 지은호의 떨리는 눈빛, 박성재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침묵까지. 문득 책상 위에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박성재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전원을 꺼버렸다. 더 이상 말로는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감정이 이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 시각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 있었다. 커튼 사이로 비친 새벽빛이 얼굴을 희미하게 비쳤다. 커피잔이 식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펴다 만 서류들이 널려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끝일까? 아니면 끝난 척하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엔 성재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그래, 이젠 다 알았으니까 됐다. 그 말이 계속 귀에 남아 있었다. 차갑고 단호하고 동시에 아프게 울렸다. 그는 정말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았을까? 아니면 포기한 척하는 걸까? 지은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번호를 누르지 않았다. 그 대신 화면을 꺼버렸다. 다시 한번 자신에게 되뇌었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그 순간 문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졌다. 문을 열자 젖은 코트를 걸친 박성재가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한참을 말없이 마주보다가 성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잠깐 얼굴만 보러 왔다. 그 말 한마디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지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조금 더 열었다. 그 짧은 틈 사이로 지난날의 기억이 흘러들었다. 서로가 외면했던 시간들이 이제 현실이 되어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박성재가 들어온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그는 문가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호는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무겁게 흘러내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성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그 말이 공기 속에 떨어지자 은호의 가슴이 묘하게 저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답했다. 이렇게 될 줄 모른 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끝이 잠시 떨리더니 결국 주머니에 넣은 손을 더 깊게 찔러 넣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은호 후배, 나 아직도 내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하지만 이젠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 그 목소리에는 피로와 후회의 그림자가 묻어 있었다. 지은호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걸어가 창문을 닫았다. 바깥의 빗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마음속 소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본부장님, 우리 그냥 여기서 멈춰요. 서로를 지키려다가 더 망가지는 거 이제 그만해야 할 때 같아요. 그 순간 박성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묘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고 동시에 아직 끝내지 못한 미련도 남아 있었다. 그는 한 발 물러서며 낮게 말했다. 그래, 후배 말대로 하자. 그 대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 너 아직 그 사람 사랑하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았다. 그건 대답이 아니라 인정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고백보다 잔인했고 성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야 확실히 알겠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은호는 몸이 무너졌다. 소파 끝에 주저앉은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눈물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사랑이 죄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이지혁은 차 안에서 담배를 꺼내 쥐었지만 불을 붙이지 못했다. 불빛이 번질까봐 혹은 마음이 더 흐트러질까봐 망설였다. 창밖에는 아직 비가 조금씩 흩날리고 있었고 그 물기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번져 있었다. 그는 라디오를 켰다. 익숙한 광고음이 흘러나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장면만 맴돌았다. 성재의 표정, 그리고 지은호의 떨리는 어깨.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결정에서 시작된 결과라는 걸 이제야 실감했다. 한때 그는 이성적이었다. 감정보다 현실을, 감정선보다 책임을 우선했다. 그게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이유였다. 하지만 지금의 고요는 그 모든 판단이 얼마나 잔인한 착각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은호의 번호를 눌러봤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사과라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모든 감정은 이미 변해버렸으니까. 그는 차문을 열고 내렸다.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이제는 숨을 쉬는 것조차 죄처럼 느껴졌다. 멀리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성재였다. 그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하늘 사이로 아침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벌의 시작일까? 그 질문에 답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그러나 누구도 무죄가 아니라고. 그는 마지막으로 손목시계를 보았다. 멈춘 시침이 3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건 아니었다. 단지 그의 마음이 그 순간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춰 있었을 뿐이다. 그는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천천히 깨어나며 새벽을 흔들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다시는 이렇게 후회하지 않겠다고. 도시는 깨어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사랑은 지나갔고 우정은 깨졌고 남은 것은 침묵뿐이었다.